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 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번에 근데 나름 고친다고 고쳐왔는데도 개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고칠 게 너무 많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죠. 이 교과서는 8종 교과서잖아요. 네. 그래서 8종 교과서인데 이게 1차 검정이 5월 30일이었어요. 네. 5월 30일인데 이 검증한 내용을 비공개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가려고 해도 잘 못 구했어요. 근데 교학사 내용이 수상하다. 완전히 이거는 NLL 문서보다 더 보안 처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8월 31일 날 최종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뭐냐면 교육분과의 이 국회에 교육위원들이 요청을 했어요. 교학서 예. 교과서를.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이미 최종 통과가 된 거예요. 8월 31일 날. 그럼 예. 남은 절차는 뭐냐면 최종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인터넷상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일선 교사들에게 선택을 하더라는 게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어차피 공개잖아요. 전국에 다 교사들이 다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어요. 그것도 교육분과 국회의원들이.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보기 어려운 것이 더 교과서라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가 탑시크릿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막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복사해서 보냈는데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교과서의 일부라도 외부에 유출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급비 문건이에요. 네, 국회의원한테 협박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꼭지 돌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해봤더니 그 당시에만 해도 600건이었어. 잠깐 봤는데. 네네. 근데 뭐 그 얘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네. 엄밀히 하면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장을 해임안 내려고 그래요. 네네. 왜 해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차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직무유기인가요? 두 개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유기와 남용이 같이 있어. 황당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같이 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엄밀하게는 이제 필자에 의한 임의 수정만 남은 거예요. 그건 이제 자꾸나 고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편을 통해서 검증을 위탁을 해서 교육부가 오케이 나왔단 말이야. 도장 찍었으면 이제 뭐예요? 합격 통과시켰잖아. 네. 그 원체 수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부도 손털었고 다만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부분 이제 이루어지는 수정이에요. 근데 교학사가 이제 600건 이상이 쭉쭉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뭐냐면 교학사만 틀린 거 아니다 해서 사기를 친 거야. 그래서 8종 교과서가 전부 다 합쳐보니까 829개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네. 그런데 뭐냐? 교학사 것이 259개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이 틀린 교과서가 비교해도 2배인가 4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틀린 걸 지적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승만에서 한 페이지에 한 12개가 틀렸어. 네. 그런데 이건 뭐냐? 이 교학사 거는 200 몇 쪽 수정할 것 이게 해서 한 개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다른 교과서는 조사를 하나하나씩 또 표현이 과음으로 고치거린 것도 다 오류를 해서 뻥튀기 해놨는데도 격차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직권 수정을 명령했어요. 네네. 수정 공고를 하지만 직권 수정 명령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통과 안 시키겠다고. 발행 취소시키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아예 수정표를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뭐죠? 쉽게 말하면 교학사는 좋죠. 자기가 어디가 틀린지 몰라. 교학사 필자들은. 지들이 서로 것도 뭐가 틀린지 몰라. 찝어줬는데도 엉뚱한 고쳐갖고 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학사는 알고 해서 답안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받았는데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7종 교과서 필자 가운데 이제 필자들이 이 교육부장한테 수정 명령에 대해 공고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절차상이 안 맞다. 이건 이미 그 전에 금성교과서 혼내주게 할 때도 이 짓 하다가 대법원에서 이게 위법하다고 판례가 났던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판례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특정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교과서에다가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거부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관례대로 자체 학제 양식에 맞춰 우리가 자체 수정하겠다. 또 교육부가 지시한 수정하라는 얘기는 검토를 해보니까 틀린 게 더 많더라. 네네. 어떻게 해서 틀리게 수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명자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교학사 교과서가 많이 튼 건 사실이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따라온다는데 나머지 교과서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또 소송까지 걸었어. 그러다 자기네들이 고치라고 했지만 고치라고 한 게 또 틀린 것도 있어.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안에 파쇼를 알지. 필자가 아니라 출판사에다 고치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직권으로 수정을 명령시킨 거죠. 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냐? 필자의 동의가 없고 필자가 검토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교육부가 시킨 대로 고치면 또 틀린 게 있겠죠. 교학생은 어차피 틀린 게 있고 어차피 얘는 로댕을 줘도 오댕으로 고치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손을 완전 튼 게 예. 12월 10일이에요.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자기네도 전문가 심의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장악사고 이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이 일단락 되었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검토한 다음에 채택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본 거야. 봤더니 뭐냐 600개가 틀렸어. 650개가. 그러니까요. 652건. 네. 참 우리가 다 합쳐 보니까 그 전에 고쳤던 거하고 예. 다 합친 거야. 약 2,000건이 틀린 거야. 아. 그럼 교과서가 표지까지 걸레죠 걸레. 이거는. 쓰레기야, 표지까지 쓰레기. 400페이지예요. 표지까지. 표지까지 400페이지인데 652건이. 아니 이천 원래부터 틀린 걸로 봐야지. 2,000건이면 한 장당 5개. 그러니까 표지에도 5개 틀 때 이렇게 계산 나와. 예. 이거는 쓰레기도 아니에요. 그게 도덕이네. 예, 이걸 지금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단락 되었다 해서 채택하고 있어 지금 학교에서. 네. 네네. 근데 뭐냐 어떡해요. 650개 틀렸어. 자 그럼 봅시다. 교사들이 웃기는 거야. 지금 650개 틀린 교과서를 검토해서 채택하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또 뭐라 했냐면 이제 국회 가서 이젠 더 이상 수정이 없다고 해놓고 교육부 부르니까 오탈자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내용 수정은 없을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완전히 마지막 찍을 때까지 계속 고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과서 검증 제도란 게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뭐냐. 애를 일단 부정 입학시켰어. 입학시킨 다음에 답안지를 계속 고쳐주는 거야. 이 교학사 교과서가 실제로 되면 예상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이거를 채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선생님? 솔직히 우려하는 데가 경상도, 대구, 경북. 경상북도 특히 대구예요. 왜냐 그러면 이미 움직임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공문을 내려보냈더만요. 그건 이제 교장이 내려보는 게 아니고 예. 학교 거기 운영위원회. 무슨 예, 단체, 21세기 뭐 미래교육연합인가 하여튼 아 미래 들어가고 창조 그런 거 들어가면 되게 안 좋은데. 미래 어떻게? 여기서 뭐냐면 각 학교 운영에다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쉽게 이 교과서 채택 절차를 쫙 이렇게 줬어. 근데 핵심이 뭐냐면 교사가 선정을 일차적으로 채점을 하지만 결코 교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교사가 추천을 하면 한번 읽어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러나 학교장이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말아먹자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뭐죠? 아스팔트 위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보통 교사가 하면 교사가 제일 잘 하니까 통과 시켜줬어요. 채점표대로. 근데 이제 뭐죠? 만약에 교사가 교학사를 안 한다면 학교 운영을 통해서 뒤틀어버려라. 그리고 또 최후의 경우는 교장이 이상하게 뒤튼다 하면 교장도 흔들어버려라. 하고 뒤에는 뭐냐?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첨부. 예, 맞습니다. 네. 10쪽짜리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그래서 끔찍해. 예, 한 세 종류로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냐면
그 사종의 역사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 이름 석자도 사진도 없고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다며 이것이 자편형 교과서의 실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팔종의 역사 교과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세 쪽을 담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편형 7종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면서 세 쪽의 분량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21세기 미래교육연합이 작성한 역사 교과서는 학부모가 선택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한쪽을 넣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공과에 관한 세종의 교과서 비교라는 자료를 두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대구에서는 박정희를 기준으로 해서 좌파를 우리 논의하는 역사의 거야. 기준이야? 좌경과 우경을 박정희가 독재라고 말하면 좌경이야. 박정희를 진짜- 폄하하면 좌경이에요. 진짜 자편한 교과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정말.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선생님은 박정희를 얘기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이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 의사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은 이승만과 관계된 역사적 시간과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고서야 뭐야? 교학서 참고서 같으네. 그러니까 이 학교 운영회가 이 무식한 시대에 이게 쓸 수가 없고 또 네네. 써도 또 누구- 틀린 내용이긴 하지만 네네. 하여튼 이것이 이미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여기서 보면 좌빨 교과서로 두 종을 든 게 있어요. 네. 그 박정희에 대한 걸로 금성하고 천재인가 미래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어요. 네. 강남에서 학교장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네. 와이교 교장이 네. 그런 말 했대. 근데 강남은 뭐냐면 이제 마음이 대구죠. 네네. 마음 되고. 마음은 대구에 가 있지만 하지만 서울대가 어떤 서울대가 교과서를 이제- 채택하느냐에 따라 서울대가 문제잖아요. 아. 그게 된 게 있어요. 논란이 되는 교과서는 참서 양극단을 피하자고 했대. 아. 양극단은 이제 교학사하고 금성을 피해야 되는 거네. 근데 양극단은 세 가지 책을 자격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금성, 천재, 미래. 아. 이 세 필자들이 가장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끼고. 네, 그러니까, 제끼고. 같이 죽자 아. 이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현 단계는 지금 얼마나 코미디냐면 교과서 채택하는데 교사가 판단하는데 뭐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교학서에서. 아. 근데 우리 연구소에 전화가 왔어요. 예. 교학서 출판사에서. 물어보려고. 편집 부장인가 뭔가. 죄송하지만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틀려? 웬일이야. 이게 너무 답안지 달라잖아 우리한테. 아, 민정문제연구소가 교과서 써야 되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모아봤더니 예. 교과서보다 더 두꺼워. 그래서 뭐냐면 교학사 한국사 오류 집성이라고 해서 전집으로 만들자. 그리고 교학서 교과서를 많은 채택한 학교 학생들은 이것을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오류를 집대성한 이것을 같이 공부해야지 되는 상황이 책값이 되는 많이 거잖아요. 들죠. 뭐 또 그런 일도 있지 뭐야. 사기는 교학사 거 사고 공부는 다른 교과서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싶었어. 좀 대단히 막 대학 공부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내용은 개국 콘셉트보다 더 웃겨. 네. 뭐 1888년 당시 네. 러시아는 상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해상무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아 그럼 코미디야 뭐 미국 비행기로 했나? 발틱 함대도 안 들어봤나? 그러면 뭐 그다음에 삼포개항은 뭐 예. 이렇게 비행기로 했나? 뭐 피터 이런 대제가 그 뭐냐면 조선소 만들고 한 것이 러시아 근대의 출발인데 해상무역이 중요하잖아. 러시아가 그동안 부동산 찾으려고 돌아다닌 건 뭐야? 연해주는 뭐 연해주가 꼭 돼지 그림으로 같았나? 그림 만들어 내려가서 그림 전쟁 일으키고 뭐 그러니까 코미디예요. 나이팅게일도 안 읽어봤나? 이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교과서가 최종 고친 게 이 모양이에요. 고친 게 그 정도야. 전무학당 이제 전신전자의 힘술무자예요. 네. 전신혼무지 최신. 네네. 전무학당에 대해서 옆에다 이제 뭐냐면 용어 해설을 해놨어. 날개에다가 했는데 최신 전문 교육기관인 경성의학교로 1899년 3월에 공포한 의학계 편지에 따라 서울에 설립되었다. 정기학교가 의학교래. 그래서 양성학교. 코미디예요. 그다음에 백오인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일본 총독부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대라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약간 어리둥절하죠. 자세히 일본 총독부란 건 없어. 네. 조선 총독부는 있어도 네. 그러니까 듣보잡 총독부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총독부가 뭐냐 우리가 일본에다 설치한 총독부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시절이 다 없어요. 있었네. 근데 일본의 뭐 역사에 독도에 대해서도 막 써놨어. 독도에 대한 게 일본 자료를 아예 길게 인용을 해놨어. 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까닭을 설명해주고 있어. 아, 그런데 친절하게. 일본 자료에 보면 타국이 제페니스. 남의 나라가 랑코도 하는 것 가르치고 독도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라고 인용했어요. 랑코 도는 시마 섬이에요. 예. 랑코라는 말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네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앙쿠르 있잖아요. 리앙쿠르. 예. 근데 이것도 뭐 일본 그대로야. 그러니까 일본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일본의 해 개척사를 집어넣었어요. 제정신이 아이고. 아니군요. 정말 독도 어디 난에다가 교과서를 쓴지 동아시아 영토 자기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어. 약간 좀 그러니까 마음은 그거야 일본이잖아. 되는데. 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일찍부터 해에 진출을 하였다. 진출이야. 해가지고 뭐 남양군도까지 섬도 없고 진출이라고 그래서 침략을 진출로 그러니까 표현하는구나. 영토로 편입했다고 쭉 하고 그중에 오키노 도리도 예. 영토를 했다고 해놨어요. 섬인데 오키노도리라는 섬도 영토로 편입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오키노도리가 일단 섬이 아니에요. 암초야. 근데 얼마 작냐면 바둑판만 하다 할까 책상만 하다 할까 그런 거예요. 네네. 그거를 뭐냐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째리 부어가지고 아, 인공섬을 만든 인공섬 거죠. 만든 거잖아. 네네. 그래서 자기 영토로 편입한 거예요. 네네. 무인도도 아니고 암초야. 네. 독도도 아니야. 네. 이렇게 됐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냐면 영토 분쟁을 제기했어요. 네. 뭐 한국도 제기했어. 예. 근데 이 교과서는 뭐냐? 일본이 아주 평화적으로 열심히 해를 개척해가지고 많은 아주 크게 땅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렇고 간척 사업이라고 예, 보는 거죠. 간척 사업이지. 간척 사업이고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놓고 이건 딱 이렇게 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일본어 유입도 못하던 교과서예요. 진짜. 근데 이놈이 또 좌경이야 좌빨이야 이 교과서가. 진출과 침략을 구분하지 않고 수탈과 수출입을 구분하지 않아서 정말. 그래서 잘 모르니까 반출. 밀반출도 아니고 반출이야. 그다음에 웃긴 게 있으면 홍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홍군. 네. 일제시대 때 이제 중국에서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를 홍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붉은 군대지 쉽게 말해요. 네. 근데 뭐냐 홍군의 주축은 한국인들이었다고 썼어. 어. 100만 명이 넘는 홍군을 몇백만 명이 되는 홍군의 한군이 몇백만 명이야. 그렇게 2천만 조선. 하여튼 그래서 코미디예요. 그다음에 6.25 전쟁 사진을 실어놨어. 새벽 4시에 남침하는 북한군 탱크야. 어. 근데 언제 찍었어? 그 사진을 이제 소개를 해놨어. 네. 근데 네. 사진은 대낮이야. 탱크 번호도 보이고 그 자식도 다 보여. 하지 근방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하겠죠 뭐. 낮이 길어요. 거기 가로등이 많았나? 그래서 이게 사실 엉뚱한 오산인가 어디 지역의 탱크라고. 네. 그럼 어떻게 해? 완전 거짓말을. 그러니까 새벽 4시가 제도적으로 오후 4시 같아. 그러니까 코미디예요. 그런 걸로 가르치면 어떡하죠?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얘는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만 했지만 이 코미디 문제가 심각하게 해요. 사실 내용이. 네. 우리가 아는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동학 있잖아요. 네네. 동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동학 하나만 예시로 해볼게요. 네네. 당시 일본군은 정규군으로서 막강한 활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농민군의 전력은 미비하였다. 아주 미비한 거죠.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네. 근데 특히 김계남을 할 때 김계남이라는 분은 예.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에서 3대 예. 지도자잖아요. 네. 김계남은 민보군을 조직한 사족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양반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살육과 약탈을 허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마디 먼저 폭도였다는 게 폭도. 양반 죽였다. 지배계층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얘들 지배체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해 이 교과서는. 이해갑니까? 네. 사족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 이 말은 얘들은 아래 것들이 위 것을 쳤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다음에 살육과 약탈을 하였다. 이게 뭐죠? 완전히 야만으로 도적이지, 만든 거예요. 도적. 폭도. 네네. 사실은 동학이 패배한 것은 그게 아니고 동학 길 가다가 보리밭도 안 밟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남의 집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가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이 김연아 지역은 양반들이 제일 강하게 진압을
이놈의 역토벌이지. 네.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이 동학이 패배한 이유는 일본군 때문이지. 네. 맞아요. 그 완전히 희한한 거예요. 네. 그다음 웃겨요. 사진 보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두하는 전봉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환장 받았나? 황씨 알지? 가봐서 알잖아. 네. 출두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게 자진 출두인 거지 스스로 걸어가는 그렇지. 거지 출두는. 근데 뭐냐 그 당시 전봉준은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네. 그 사진도 있잖아. 잡혀가는. 그래, 끌려가고. 그 사진을 출두라고 쓰고 있어. 그래서 사진 포졸들에서 압송되고 가는 거예요. 네. 얘는 거의 국어도 몰라. 국어랑 이런 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 국어 자체를 모르는 거야. 예, 하여튼 웃겨요. 동학 농민군의 목적은 탐관오리를 몰아내서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려고 했대. 척양척의 보고간민 이런 건 안 배웠나 봐요. 전통적 질서라면 다시 유교적 조선 그러니까 왕조로 봉건이잖아요. 돌아가던 봉건 시대로 인내천을 가려고 몰랐던 했다. 거야. 인내천을. 반봉건 반외세 이거를 뭐 동학만 하더라도 틀린 게 40개 정도 돼. 네. 동학은 무조건 필수 문제잖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네네. 한 문제 내 특히나 내년에 이제 가보년이잖아요. 두 문제 나올 수 있어. 이거 아니 이 청와대 안주인도 내년엔 가보 경장이 그래 갑자기 또 검은 거 줄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 내년에 아무래도 경장이란- 격렬할 것 같아. 올해보다 더 격렬한 한 해가 될 것 그래서 같아. 내가 보기 동학 보고서 40개 정도가 틀려버리면 동학을 어떻게 시험 볼까? 아 우리 딸이 내년 시험 봐야 된다. 진짜 미치겠어요. 어떡하지? 예. 가보 그- 농민군을 폭도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동학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학 농민군의 패배 원인인 것은 1번 일본군의 강경 진압, 2번 약탈. 뭐 광군과 일본군의 결탁, 3번 동학군이 포악해서, 3번 동학군이 포악해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건 모독이에요, 모독. 그죠. 역사 왜곡에다 모독이에요. 위안부 문제 대하다니까. 위안부를 하도 두들겨 맞아서 얘들 경기가 들었어. 위안부 문제만 제일 먼저 자기네들 고치겠다는 게 위안부였잖아. 네네. 고쳤는데 또 개판이야. 막 따라다닌다고 썼던데요. 보니까 군대를 따라다녔다. 일본 군대를 따라다니는. 자 이제 사진이 있어. 네. 자기 딸은 이제 사진 놓고서 이제 사진을 두 군데나 넣어놨어요. 위안부 관련 사진을. 근데 그 사진 설명. 웃긴 것은 사진인데 위안부 설명이 없어졌어. 위안부는 1944년 어쩌저쩌고 이렇게 정신대 여자 정신대 근로령에서 막 썼다가 틀렸잖아. 네, 맞아요. 근로정신대. 그거 우리가 똑바로 고치라고 했잖아. 네네. 근데 어떻게 해야 똑바로 고치는지 모르니까 다 지워버렸어. 그냥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있다가 딱 해서 반줄 정도야. 아, 그리고 사진만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써야 야단을 안 맞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이야. 얘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당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에이 모를 땐 뺀다. 빼버리고 나서 사진을 했는데 사진이 또 틀린 게 이런 거예요. 이 보게 되면 전선에 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 일본군 트럭에 실려 이동 중인 일본군 위안부들 이렇게 해놓고 잘 보여. 현지 맞아.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종군 위안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터 따라다니지. 네. 그래서 내가 그건 일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공개된 일기가 있었잖아요. 보게 되면 그 이미 보도도 다 나왔어. 그다음 지급편이 공개한 일기야. 네네. 안병직 이용훈이가. 예. 그 물론 저도 공개했었어요. 이 네. 일기를. 예. 1942년에서 1943년 동안 2년 동안 조선인이지 그 당시로서는 이 버마의 일본 조선인 여성 위안소에서 조바. 네. 조바라면 이제 매니저라고 카운터 매니저보다 약간 떨어지는 카운터에 네. 갖고 온 사람이 쓴 일기예요. 일기에 보면 위안부들이 어떻게 현지에서 되어 있는가 나와 있어서 잠깐 그걸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건 자기 편이 낸 책인데도 안 봤다는 얘기인데 네. 이전에 무라야마시 위안소에 위안부로 있다가 부부 생활하러 나간 하루요와 히로코는 이번에 병참 군부대 병참 본부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서 킨센관이라는 위안소로 다시 갔다. 무슨 얘기냐면 뭔지 봐도 이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 여자들이에요. 네네. 이 두 명의 여성들이 부부 생활했다니까 아마 애인이 생겨서 동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데 병참 본부가 명령해서 다시 복귀했다는 거예요. 위안부로. 네네. 그 다음에는 1943년도 3월 10일 일기 내용 보면 55사단으로부터
버마의 만다레이와 가까운 이에우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가네가와시의 위안소에 명령이 들어졌다. 군부대가 이동을 지시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위안부 일동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네. 이게 3월 10일자예요. 위안부들 반대하니까 우리는 가기 싫다는 거지. 최전선으로 끌려가서 그 제정신이 아닌 놈들 아니 총 들고 싸우는 놈들은. 네, 네. 그런데 3월 14일 가네가와시는 사령부 명령을 견디지 못하고 이완수를 이에우로 옮기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위안부도 강제로. 그다음에 네. 위안부 피해자들 못 간다. 우리는 전쟁으로 반대까지 했는데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얘들은 따라다녔다. 졸졸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심각한 게 많은데 현대사 부분은 이거는 완전 반민주 교과서예요. 네. 그거 탁 치니까 이것도 지우라 그랬지는. 근데 그거 전 제일 황당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고쳤나요? 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거 있었잖아요. 문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어. 네,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코미디야. 그거 대답은 뭐야? 뭐 정답 뭐야? 이거잖아요. 뭐였을까? 이 4.19의 뭐였을까? 원인이 4.19의 원인이 저들이 날 내가 때려 뭘 죽일까? 잘못했을까? 이런 이번에 거였을까?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지난번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승만 책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 제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는데 진짜 말 안 듣는 놈이야. 이승만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아 그렇게 고친 거예요. 아 나 그 부분 또 처음 들었네. 그래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역사를 쓰는 거야, 소설을 쓰는 거야. 뒤에 가면 우리 사이버 선언문도 없어. 네. 근데 뒤에 가면 뭐냐면 북한의 위협과 뭔가라는 게 있어요. 예. 단어는 끝날 때마다. 예. 아, 그래서 항상 자료들을 이렇게 넣는다고. 아 예. 네. 거기다가 4.19 때 이승만이 하야했던 거. 예. 그걸 넣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나는 하야하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내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아 북괴의 난동이다. 지금 또 이런 북한이 거. 호시탐탐 함취하니까 안보를 철저히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네. 이러고 이승만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4.19 이후에. 그거를 답이래. 38선은요. 그렇죠. 팔선은요. 38선은요. 정답이에요. 책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승만은 부정선거와 관계가 없고 이기붕 이놈하고 자유당 일파가 사고 쳐서 애들을 죽었는데 워낙 이승만 대통령이 인격자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손주 같은 놈들이 죽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서 스스로 사임한 거야. 사임했고 그래서 저 85살 노구로서 저 머나먼 하와이로 돌아가시면서 언제나 안보만 생겼다. 38선은요.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4.19의 이는 뭐냐?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항상 얘들 민주화 이야기할 때 항상 또 독재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북한의 위협이라는 걸 위에다 먼저 꼭 써놔. 아, 근데 우리 말이 안 통한 네트님도 말할 때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이게 첫 시작이야. 그 제주도 4.3이 있잖아요. 네네. 4.3 공식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건 한번 좀 이렇게 누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의 3.1절 기념 대회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은 희생당하고 우익은 살해당했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내용이 사기냐면 첫 번째로 4.3 사건은 이게 아니에요. 네. 제주도 국가에서 공개한 제주도 4.3 사건은 제주도 4.3을 전후해서 무관 민간인 2만 내지 3만 명을 어린이와 할머니 포함한 3명을 학살한 사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죽은 경찰과 우익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비교도 안 되죠. 수백 명이야. 200. 수백 명이야. 네네. 근데 여기 읽으면 어떻게 돼? 최소 2만에서 3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거는 얘들은 항상 숫자를 안 밝히 분리할 때는 네. 그러니까 뭐냐? 무고한 민간인은 무관 민간인의 많은 희생은 수만 명이잖아. 근데 그냥 네. 많은이고 또 많은 경찰과 인사가 살해당했다면
희생과 살해는 느낌이 달라. 희생하고 살해도 다르지만 많은 원이 똑같이 나왔으면 네. 비슷한 숫자인 줄 알잖아요. 네. 그렇죠.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고 네. 그다음에 일부 경찰이 네. 우익 단체했다 이렇게 맞는 예. 거예요. 피해를 그다음에 입었다. 4.3이 이런 정도로 했죠. 4.3이 일어날 때는 그 제주 불가피하게 4.3이 죽어갔다. 음진을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마 경찰이 모르게 예. 4.3 이거 원인도 웃겨요. 기마 경찰이 아이를 모르고 치는 바람에 근데 사람들이 항의했죠. 항의했는데 결국 먼저 4.3의 원인은 뭐냐? 경찰이 억울하다 게 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네네. 말에 애를 치는데 왜 경찰을 습격하냐는 거야. 사실 이때 뭐냐 경찰이 과잉 반응합니다. 네네. 이미 이게 왔을 때 뭐냐 제주도에 누가 서북 청년단이 와요. 네. 오고 근데 본토라 그러죠. 제주도 사람 타지라 그래. 네. 그래서 경찰들이 왔어요. 이들 행포가 심했어요. 네. 그 친일 경찰들이 많았고. 근데 서북 청년단 무시무시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속에서 뭐냐면 에다가 이 아이를 김학이 제 말에 치니까 경찰 찾아 항의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총을 쏘는 거잖아요. 네. 예. 문재인이 때 총을 쐈을 때 사람들이 총소리 나니까 다 도망갔지 누가 계속 하겠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네. 한 명뿐이 전부 다 뭐냐면 등에 총을 맞았어. 네. 무슨 얘기냐면 도망간 다 사람 따라가면서 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희생자들이 시대가 아니고 단순한 관람 군중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파 신인들도 우려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럼 사실 교과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억울해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명예회복이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공식화 시켜주는 거거든. 이게 네. 기억의 공공화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4.3 유족들은 계속 빨갱이로 숨지게 지났잖아. 지금도 제주도의 투표 성향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 깊단 말이에요. 그다음 실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3, 4, 5월 달로 전부 제사가 집집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4인 가족 중에 한 명씩 돌아가신 거와 다름이 없는데 12만이었던 제주도 도민 중에 3만 명이 돌아가신 거면 그 사상자도 사상자 포함 더 크죠. 네네. 그런 경우는 오늘도 그래서 이 교과서 관련해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제주도 도의회나 이런 데서는 그 좀 반발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교육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사삼을 다루고 있는데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악질적인 게 대구 10월 이제 항쟁 또는 대구 10월 폭동 또는 대구 10월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보면 또 조선공산당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쉽게 말하자면 총파업을 일으키고 서울에서부터 그다음에 먼저 대구에서는 폭동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 배우는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이 대구 10월 항쟁은 정확하게 그 당시 보고들을 보면 예. 미군 정에 대한 문제예요. 하고 네. 친일 경찰 문제였어요. 네. 대구가 좌빨의 본거지였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습잖아요. 근데 미 군정이 그 당시 식량 공출을 했어요. 그 통제한 거지. 그 일제시대 공출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의 경제 정책, 특히 식량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거의 뭐냐 일반 민중들이 분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공출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뭐냐 친일했던 경찰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무지하게 탄압을 했거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터져버 나온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네. 그러니까 박근혜 오히려 당황했어. 음.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폭동화 되면 총파업이 자칫하면 이게 탄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제해달라고까지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뭐야? 그 민심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들어요. 예. 이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방파제를 뚝 무너뜨려 버리면 물기는 가버리는 거라고. 이게 10월 항쟁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무조건 좌익 폭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되게 되면 좋은 건 지내고 나쁜 건 다. 그렇죠.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한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이 보도연맹도 알아야 돼요. 네. 보도연맹은 뭐 이렇게 아시면 알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전향자들을 조직한 게 보도연맹이에요. 이때 예. 보도는 레포트란 뜻이 아니야. 예. 보호하고 인도해준다. 말은 좋아.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진시 한번 읽어봐요.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학살을 자행하였다.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연맹 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자익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그러나 득십자사 북한군이 같아. 담지마자 이들이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들을 처형하였다. 예, 보십시오. 진짜 합리화도 열심히 시켜주고 정말 뭔가 해설해주고 싶어한 그 마음이 느껴져. 쩐다, 정치자들은 이제 그냥 들으면 이게 어리둥절할 거예요. 뭐 같은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해 누가 볼게요. 이런 것도 정확하지 자, 않아. 일단은 6.25 전쟁을 전환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잖아요. 네. 요즘은 양민 학살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뭐냐면 이제 남침을 했어. 그러니까 국군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울은 워낙 빨리 이제 되니까 예. 못했지만 대전에서. 대전에서부터 이제 학살한다고. 네네. 이제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구까지 학살하잖아요. 네. 자, 이럴 때 뭐냐면 이제 문제는 그 전에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 보도연맹인 게 만들어졌어요. 네. 즉 뭐냐면 좌익들 중에서 전향자나 자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도연맹이에요. 무슨 뭐 보호 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근데 그건 넘어가도 좋아. 네. 근데 어떻게 문제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형을 근데 이때 감옥에는 당길 수도 미결수. 있고 네. 미결 수도 있고 다양했기 때문에 네네. 한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학살이에요. 형무소 학살이고 또 하나가 보도연맹 학살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끌고 갔어요. 수장시켰어요. 예. 그다음에 생매장시키고 네. 기름 붓고 태워버리고 무려 얼마를 테냐 2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네. 20만 명 이상. 그 피해자와 이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을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뭐냐? 북한군이 남침하는 바람에 협조하지 못한다 의심된 이들을 처형하였다는데 처형이라는 말도 웃기는 거잖아. 네네.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수한 사람들인데. 처형은 사실은 재판을 받아서 네. 죄가에 맞는 형을 받고서는 하는 걸 20만 명을 처형이라고 하죠. 처형했다? 학살이죠. 예, 이건 예. 뭐죠? 우리가 그냥 킬링필드예요. 네. 한국의 킬링필드. 근데 여기서도 교묘하게 써놨어 이놈들이.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군에 의해서 대치를 먼저 일어납니다. 네. 왜냐 그 다음에 북한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다가 이제 인민재판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민재판은 이제 민간인들의 증오가 더 컸어요. 네. 지역 내에서 갈등이 더 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있었는데 일사후퇴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때 북한군이 바로 이때 쉽게 하면 민간의 학생의 보복이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선후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네. 다시 말하면 이 선후 관계가 좀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이 역사라는 건 선후 관계를 좀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야만 한국에서 오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예. 어떤 그 위로와 진상규명도 진상규명을 잘 할 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근데 또 웃기는 게 문장을 보면 좀 헷갈려요. 뒤에 보도연맹이 이상하게 들어가서 예. 짐작하겠지만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학살을 자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 그 주어가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져 버렸.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연맹 사건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한군이 다 북한군이 그랬더니. 보도연맹을 죽인 것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써놨어요. 머리를 진짜 많이 쓰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식해갖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확신범이에요. 진짜예요. 확신범. 고친 것도 엄청 교묘하게 고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근리 사건이나 거창 민간의 학살 네. 전혀 안 나와. 그 유명한 네. 사건들. 뭐죠? 그런 그다음에 거- 뭐죠? 그런 더 걸 큰 것은 빼고. 모든 감추고 피해자는 싶은 다 좌익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유족들 이제 명예회복 시작해야 되는데 또 빨갱이로 또 몰았어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래서 양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동학농민 김계남의 후손이 살아 계십니다. 아 네. 물론 증손자 있죠. 예. 에서부터 이 유족 단체? 각종 유족 피해자들이 네. 집단적으로 이번에 대해서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예. 지금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곧 소송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지금 뭐냐면 교사들은 일선에서 막아야 되죠. 우선 또 하나는 교육부장을 해임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해임 계기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제 독자님께서 네네. 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하신 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제 뉴라이트 교과서인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친일 독재 미화의 결정판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에 영혼이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게 모두 일제 식민지배 덕분이라는 겸손함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정부 수립과 부국의 영웅으로 꾸며주는 너그러움, 헌정 파괴, 언론 통제, 고문 학살을 자행했던 독재자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따뜻함, 위키디피아를 표절하고 구글로 찾은 엉터리 사진을 붙여넣는 담대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뉴라이트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친일 독재 미화의 결정판입니다. 폐기 처분 위에 답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야. 이렇게 독자분이 예. 써놓으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애초부터 무자격 교수들이 실력도 안 되고 인식만 또라이. 네. 제일 가깝한 게 인식은 또라이고 실력이 안 되면서 예. 연장질 하는 놈들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교육부가 지금 받아쓰기 시키고 있잖아요. 첨삭 지도를 하고 있어 교과서를. 네. 예. 근데 무자격 교육부가 무허가 의사가 쉽게 말하면 원숭이를 인간으로 만들려다가 석 달 만에 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어. 네. 이게 교과서 괴물이 나온 거야. 괴물. 진짜. 교과서 어떡하지? 괴물이에요. 예. 근데 이거 당장 이제부터 채택 들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요. 교육부 장관 해임은 해임대로 진행이 꼭 됐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그리고 뭐 다른 뭐 유족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긴 하지만 이것도 밀어붙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교총의 또 수준이 있어요. 한국은 그렇죠.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교총의 수준이. 교총 자체가 직접 나오시진 않고 네네. 물밑 작업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네네. 그 교총 힘 셉니다. 네네. 힘 세죠. 그렇게 돼서 지금 제일 문제는 27일까지 교사들이 이제 채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제일 우려하는 게 혹시 들으신 분들 자기 지역 내에서 네네. 전교조나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소속 교사가 없으면 정말로 그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역사 교사님들 그렇게 몰상식하지는 않지만 네네. 학교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예. 그 지역적 예. 특색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조건 빨갱이 잡는 좌경이라고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데가 있고 기독교에서도 또 이승만에 대해서 과도한 네. 그럼요. 그 숭배 있는 사립재단 학교. 중에는 예. 그다음에 친일파가 설립한 학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데 막 들어가야 네. 되나요?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애를 낳아야 되나? 너무 늦어. 너 같은 딸을 한 10명 막 아들 한 그리고 10명을 신고센터도 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후에 데모대 좀 빡세게 좀. 정교조에서도 신고센터로 해요. 지구별로. 네. 그렇게 하니까 정교조 홈페이지 가시면 위험한 데겠으면 그래도 신고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렸을 겁니다. 네, 올렸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예. 얼마 코미디인지 하면은 좀 짧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임 빨리 해야 돼. 왜냐 교육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예. 발행 취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안 하죠. 안 하니까 해임 결의하는데 예. 누구의 뜻일까요? 네. 아니 그래서 이 교과서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이건 좀 말 안 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예. 보셔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 하야를 결정하는 이승만과 가장 그 근심이 일치하는 한 분이겠죠. 아니 노조 나왔어요. 이 뒤에 보면 노태우 네.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여기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네네.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데 네네. 노태우에 대해서는 87년에 어떤 그러한 합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통성 시비라는 것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네. 얘들이 말하는 87년 얘들이 말하는 87년 체제는 노태우의 당선이야. 네네. 직선제야. 그래서 뭐냐 칼기는 없죠. 그들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걔들의 그래서 87년 6월 10일 넥타이 부대의 혁명이야. 그 혁명의 결과로 넥타이 부대 대기업 아우, 직원들이 못하네. 데모에서 노태우가 된 거야. 결국. 아, 이렇게 되고 노태우는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였고 잘 봐요. 북방 외교를 함으로써 경직된 반공주의에서 벗어났다. 어휴. 북방 외교를 한 목적이 뭔데? 그다음에 볼까요? DJ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이야기 없어. 전혀 없고 DJ 뭐 돈 주고 저쪽. 샀다니까. 돈 주고 샀지. 그다음에 DJ의 어떤 그 대북 정책. 예. 그다음에 노무현의 대북 정책. 예. 다 그렇게 퍼주고도 왜 해서 그렇게 못 뭐냐면 샀지? 안보에 그러니까. 안보를 약화시켰다. 근데 노태우의 북방 정책은 경직된 반공주의를 벗어났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 받았던 남북 관계의 개선은 안보의 안보 위기를 위기를 그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무현이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많이 갔죠. 참여민주 한다고 네. 함으로써 뭐냐 법치의 뭐 물란을 물얼럴 이렇게 했대요. 그 법치의 규범이 흔들리게 됐다. 네. 아, 근데 더 코미디는 MB야. 아. 이명박은 앞에 이제 안보가 취약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를 다시 강화하고 그래서 천안함 강화하고 폭발했지. 그다음 그래서 안보를 강화하고 천안을 폭발시킨 거야. 안보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앞에 노무현 못했다 얘기 아니에요. 예. 안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진국들도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 50에 들었대. 20, 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20, 50 클럽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지? 나는 2080인가 뭔가 뭐 2만 불 이거였나? 뭐 그런 건데. 예. 2만 처음 불에 또 들었어. 50은 뭐였지? 그래서 공기업은 다 빚더미에 쌓였어. 찾아봤더니 4대강 팔았지. 20, 50에 7번째 들어갔다면 OECD 들어봤을 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 진짜 무슨 말이야? 그때 보니까 조선일보가 만든 말이야. 그 당시에 LG 경제연구소하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교과서에다 쓴 거예요? 듣보자고. 20, 50 그룹이 있는 지금 것처럼. 우리 애들이나 걔들도 이명박 욕하고 무릎 듣겠다는데 네네. 아 정말. 무슨 얘기 정확하게 하면 이건 새누리당 교과서예요. 네. 얘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 이거 당원 교육용 이거를 왜 자꾸 국민들한테? 그렇지, 당원 교육용이고. 네, 이걸 의무 교육으로 시키려고 그래. 결국 이런 거죠. 얘들이 이런 거예요. 6.15 선언 때 봤잖아요. 6.15 선언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고기 촛불배 종북 반미의 운동으로 본 거예요. 아이들을. 네. 좀 미친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가 돌출되니까 자기의 추악한 과거가 다 틀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친일 뭐 반민족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리게 됐거든. 자기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들통나게 생겼어요. 추악한 네. 과거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히 친일면 사진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죠. 2003년부터 건국절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교과서를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미 2003년도 하고 2005년도에 그래서 그 전위 부대가 누라이트 대한 교과서예요. 네. 그 2008년도에 한노만 조지자 금성 교과서 조지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교과서 기준안 바꿨고 드디어 이 10년 만에 2003년부터 시작된 쿠데타인데 네. 결국 뭐냐? 촛불 소녀를 숯골 소녀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네. 네.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죠. 일제를 찬양하고 친일파를 미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기업 찬양이 내용이 무척 많이 예. 나와요. 민족 자본으로 둔갑시켰죠. 친일 자본을. 근데 백산 안희재 선생같이 백산상에는 안 나와. 진짜 독립운동한 기업은 다 뺐어. 현재 연결되는 재벌들만 다 넣어놨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독재 다 찬양하잖아요. 한번에 반헌법적인 쿠데타예요. 쿠데타를 가르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지. 이거야말로 국가 전복이고 내란 음모 세력인 국기를 거죠. 음모가 물랑케 아니죠. 하고 완전 예. 구체적 국가 행위를 했기 보안법입니다. 때문에. 내가 예. 정확하게 이건 뭐냐? 국기를 물랑케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고. 부정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교과서를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부 장관하고
하고 교학사하고 필자가 나서서 만들고 새누리당이 이걸 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예요? 봤잖아요. SNS 장악하겠다죠. 그다음에 올해부터 뭐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은 종교조 해체하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에서 또 하나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계의 종북 척결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문화예술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한 다음에 2015년에는 중학교 교과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진짜 많다니까. 의무교육으로 가겠다는 거. 금전 교과서 문제가 많으면 국정 교과서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지그가 문제를 일으켜 놓고 국정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그때 우리도 국정 간다 했죠. 아베도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을 본받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뭡니까? 5년 뒤에 이 아이들이 유권자가 돼요. 예. 미리 사전에 들어온 정치적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추악한 수구들의 회춘 도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또 유권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세뇌시키면 영원히 자기들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컨텐션스 그 프로젝트지. 뭐냐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 군복 입혀가지고 노래자랑인가 그런 거 네. 내보냈었잖아요. 미친 거예요. 지금 어. 그다음에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총 쏘는 것을 시켜요. 계룡대에서. 아니 내년에 제 생각에 내년부터 방공 웅변 대회 막 이런 거 열 것 같아요. 다시 그래 하는 맞죠. 거예요. 내년에 대학생들 군사훈련 넣던데요. 무슨 소리야? 그거? 동원훈련. 동원훈련에. 근데 그 훈련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무슨 꼭 총 들고 하는 건 아니다. 동원훈련을 부활시킨 거야. 대학생들. 그래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교련복 나오고 하는 거죠. 진짜. 그런 보고 안 입히고 민간인 보고 게릴라 훈련시킬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쳤어요. 그래요. 대학생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게 거 없는 것 동원훈련 같아요. 시킨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지금 뭐 안녕 못하다고 거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제 제가 제 제자가 군대를 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서 제가 밥을 한 끼 사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런 걸 잘 그렇게 관심은 있지만 외국에서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구인데 대자보가 뭐 어마어마하게 붙는데요. 자기도 이제 2학년인데 1학년 때는 그런 게 없었대요, 학교 내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광고를 붙이는 란이 있고 기업들이 그다음에 뭐 동아리 소식이나 학교 소식을 붙이는 란이 있고 학생들이 대자보 붙이는 란이 있고 이런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어찌 거기를 다 덮어버린대요. 학생들이 다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다음 날 오면 그게 다 찢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자보를 쓸 때 10장씩 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대자보가 붙어 있어도 학생들이 안 봤는데 요즘에는 학교 버스에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서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볼 정도로 막 2겹, 3겹으로 그래서 자기도 그런 광경은 처음 봤다고 뭐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런 거 아세요? 요즘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 자주화 투쟁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공공학번이기 때문에 학원 자주화 투쟁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재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해봤는데 그 위대 학번들은 뭐 이제 거의 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 시절이나 이제 이런 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학원 자주 투쟁을 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던 학교들이 엄청나게 이제 보수화가 된 거죠. 이명박 정권에. 그래서 이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불법이다.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쳤어, 학생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학교인데 대자보 한 장을 붙일 자유가 대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아까 그런 학교들은 이제 붙여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학교들인데 뭐 작은 학교들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인데 뭐 여대 특히 이제 성신여대 같은데 엄청나게 도장 받고 붙이래. 예. 학교 측에 도장을 학교에 받고 도장을 붙이는 받지 거잖아요. 금여제네요. 예. 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라고 얘기하더니 반자유, 반정의. 뭐. 완전히 그 학생 자치권이라는 자체의 그 개념이 없어졌고요. 사실은 학교가 제일 보수의 온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주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자보로. 그래서 요즘엔 또 고등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교육청.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런 대자보를 학교에 붙이지 못하게. 면학 분위기를 어. 해친다며. 그래서 그나마 또 진보 교육감이 있는 도와 시나 이런 데서는 등부의 그거를 지침을 지침을 거부한 거죠. 거부했다고 예. 또 이제 보수들이 달라 그래서 빨갱이들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제는 교수님들까지 그걸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이 학생들 안녕하냐 이런 식으로 나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네, 아. 중대에서 교수님이 제일 먼저 붙이셨고 지금 뭐 살구 때 생각이 나요. 교수님. 예, 그래서 살구 때 진짜 학생들이 너무 침묵했거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고대 교수를 했었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니들이 그러고 다 학생이냐는 글을 쓴 거야. 네네. 그러다가 4.18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진이 다시 그랬어요. 니들 마음 내가 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웨딩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선분 다 같이 피켓을 들고 웨딩 촬영을 했죠. 우리 안녕한 나라에서 결혼하고 싶어. 네, 그래서 사진 작가분도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많이 찍으니까. 리트윗에 지금 수십 개 리트윗 됐어요. 네. 이 저기일까. 내가 그래가지고 취사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올린 거 그래서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다니는 카페나 뭐 이런 데 다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유행이 되지 않을까. 웨딩 촬영. 대통령 돌사진. 뭐. 대통령 직위 해제. 센 걸로만 들었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직위 아웃. 해제. 뭐 이런 것들. 자 트윗에 돌아다니는 거 있으니까요. 라반틱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가처분 이것도 가처분 신청될지 몰라 사진. 한 번씩 리트윗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아이들의 생명을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교육을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산천을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욕심 많은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평화를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욕심 많은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평화를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평화를 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한일 문제에서 과거사랑 안보 협력 문제를 분리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사실상 과거사 안보 협력 문제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로 오히려 예. 과거사 문제는 더욱더 완전 빙의 됐죠. 상태를 과거사 넘어섰죠. 문제하고 네. 한일 군사 동맹 문제 분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한일 군사 동맹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고쳐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네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는 국민 의식을 뜯어 고쳐라. 이것의 사전 작업이 교과서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자기의 이제 혈통 문제와 이 정통성 문제 때문에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속내를 충분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문제 관련해서 자꾸 립 서비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민심의 눈치를 일부러만. 보는. 근데 유체 이탈화법이야. 그러니까. 그 인격이 한 몇 개 있어 지금. 그래서 민심의 눈치를 보는 유일한 립 서비스예요. 그나마. 맞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립 서비스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런 문제 때문이고 사실상 내심은 이 교학사 교과서에 내심은 완전히 담겨져 있다. 그렇죠. 네. 나는 혼자 세례당이 누구냐? 음. 누구냐는 이 교과서 보면 나와. 그럼 뭐죠? 네네. 일제 덕분에 근대화되었다. 네네. 실제로 동진간 수리조합 이야기할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줬다는데 이거 일제시대 때 교과서에 나오던 네네. 내용이에요. 예. 조선촌도 홍보했던 것을 자기들도 똑같이 해주고 문제는 동진간 수리조합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고 네. 조선인 지주까지도 대모했거든. 이런 거 다 뺐어 신문 보도를. 그러니까요. 거의 새누리당 그 당원 교육용 자료집 같은 아니 더 정확히 수준의 일본 우익 참고서. 네, 일본 우익들 참고서 같은 것들을 진짜 가져다가 지금 거지 같은 씨발. 기억이 안 일본- 나. 정말 오래 안 살다 할 보니 수가 별 내가 20대에 죽었어야 돼. 이런 씨부래. 오래 살다 보니 그래서 별거를 다 일본의 봐. 산케이 신문에서 네. 한국의 교과서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교과서도 좀 이렇게 본받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꿈에도 그리던 내선 일체를 딸이 지금 내선 일체를 하겠다고 지금 거의 정말 도끼 올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공상을 막 했어. 제가 공상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정통한 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박근혜 너무 말하는 게 이상해.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르고 그럴 수가 없어. 한 인간이 그래도 인격이라는 게 하나잖아. 근데 다중이 있잖아. 너 진짜 다중인격이야 다중이. 이건. 그래서 내 생각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없었던 그 시절에 실종된 거야. 아하. 지금 아바타인 거야. 아베랑 바뀌었나? 얼굴이? 아바타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이놈의 우리나라 네. 역사 이야기들 네. 정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라반텍을 오늘 막방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스페셜로 막국수 진선분 영편 진행자들 편을 매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 만나면. 네. 네, 저희가 오픈 모임 나가면 라디오 반민특위를 왜 하시게 되셨어요? 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좀 지겨워요. 그런 얘기해서 한 번에 처음에는 몰아서. 이제 막 잘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매번 그런 질문을 술자리 매번 그래서 받으니까 아예 이제 방송에 다 예, 공개하겠다. 한 번에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나도 몰라. 박효연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납득이 안 가. 저희 또 박 같이 선생님, 오시죠. 네, 박 선생님에 대한 또 비사 또 많이 있죠. 저희가 첫날 녹음한 거 훌렁 날려먹고 선생님한테 두 번 오시고 욕 바가지를 먹고.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빌어서 한 말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역사 기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기행 대장을 하셨던 노숙자님이 1년의 과정을 딱 마치시고 이제 내년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마이콜 회원님께서 역사기행 대장님 되셨는데 정말 이 모임을 한다는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희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데 1년 동안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과 유용한 이런 시간들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콜님도 화이팅! 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보고서는 내년에 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알 수 없어요. 세상 일은. 가보년에도 건강하시고. 옛날 있죠. 특히- 가보년 가보년 가보세 을미년 을미적 하다간 그죠? 큰일 난다. 다시 그 시대 뜨거운 시대가 다시 100년 만에 110년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120년 만에. 네. 이제는 끝내야죠. 네. 네. 이제는 끝내겠다는 각오가 박근혜 씨도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는 실패했지만. 갑오 경장을 얘기하죠. 우린 네, 갑오 갑오 농민 농민. 혁명을 얘기할 거야. 네네. 자, 갑오 누가 혁명의 상당 부분 일본이 하거든. 네네 누가 이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미심장했어요. 가보년하면 갑오 농민전쟁이 더 먼저 생각나는데 우리는 갑오 경장이야. 을 얘기하면서 검은고 줄타령을 갑오 하고 경장은 있더라고. 뭐 갑오 경장 쓰면 아무도 안 써 이제는. 그러니까. 갑오 개혁이라고 쓰지. 네. 근데 1차 개혁만 좀 그렇지 2차부터는 일본이 주도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배운 바가 그뿐이니 어찌하겠어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